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자, 지난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업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의 3.3제곱미터 평균 분양가가 3,684만 원으로요, 2007년도보다는 576만 원 정도 더 올라서 9년 만에 최고치를 좀 경신했다고 합니다. 특히 서초구가 4,225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1,052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올해도 지난해 수준의 고분양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지 오늘도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요일 투자의 정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드리는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얼티 가치연구소 강성욱입니다. 오늘 워런 버핏 이야기를 잠깐 하고 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주식 투자의 이제 귀재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도 굉장히 투자에는 성공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이제 분으로 유명한데요. 그 기본적인 내용 자체는 정석적인 투자 또는 가치를 기반한 이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부동산 사실은 가치에 기반하면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른 흔들림 없이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굉장한 수익률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아주 어찌 보면 이제 상품 중에 또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에도 마찬가지로 정석적인 투자, 가치 투자로 또 성공하는 투자가 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강남 3구의 분양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자, 대표님, 올해 지난해 수준의 고분양가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뭐 사실은 이제 뭐 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고분양가가 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작년에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있어서 분양가 산정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준이 원가 베이스로 갔을 경우에 토지대가 비싸거나 건축비가 비싸고 이익을 줄이게 되면 이제 고분양가가 안 되는 것이고요. 주변이 이제 가격이 올라갈 때는 거기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여러 가지 여건상 사실은 분양가를 높이기는 어려운 것이 뭐 아시는 것처럼 11.3 대책 같은 경우에도 뭐 전매 제한을 한다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제 대책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수요를 줄였습니다. 수요를 줄인 상황에서 분양가를 높이면 누가 청약을 하겠습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청약을 하는 사람이 적어진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고분양가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워런 버핏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이제 그 요소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공황에 휩쓸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도 어차피 이제 저희 나라도 시차를 두고 좀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쨌든 내용도 남아 있고요. 한국은행도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문제인데요. 공급 과잉 같은 경우는 지금 금년하고 내년 같은 경우 한 78만 가구, 17만 가구가 이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도 잘 가만히 해석해 보시면 2008년부터 2011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공급량이 굉장히 사실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생긴 현상이 또 한 가지 현상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못 올랐던 가격들이 오른 것이 최근에 한 2, 3년간의 현상이었다고 보시면 뭐 그렇게 이제 최근 현상들이 무리한 현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반대로 공급량이 늘다 보니까 최근에 인허가량이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공급량은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항상 이 사이클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는 정석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정부 규제의 문제인데요. 정부 규제는 어차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규제는 규제냐 규제 완화냐를 계속 반복해 오는 것이 지금까지 모든 정권의 이제 마찬가지의 이런 이제 규제를 강화하냐 완화하느냐를 계속 섞어서 정책을 시행했던 게 사실입니다. 경기가 좋거나 나쁘냐에 따라서 이제 완화했는데요. 내년에는 어쨌든 이게 경착륙이 지금 이루어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맞춤형 형태의 어떤 규제라든가 규제 완화책이라든가 이걸 시행하겠다고 또 정부에서 마찬가지로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기 어려워지거나 부동산이 경착륙할 염려가 있으면 다시 조금 완화하고 다시 조금 너무 과열되면 조금 이제 강화하는 이런 정책이 늘 반복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형태를 보시고 투자의 또 정석을 통해서
또 이런 또 내용들을 많이 또 습득하시고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고분양가 현상이 여러 가지 규제 대책으로 인해서 쭉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죠.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매물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6년 6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방 2개와 다락방 1개,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 5층에 해당됩니다.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요. 먼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포동은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을 말씀드릴 때 항상 중심에 대한 중심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어쨌든 부동산은 중심 쪽으로 가셔서 항상 매입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법의 1순위입니다. 그게 투자의 정석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반포는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이라는 것. 꾸준히 지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향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하나의 노선보다 2개의 노선이 있을 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남IC에서 양재 IC까지 경부 고속도로 지하하는 문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하하게 되면 공원이 되고 상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우측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강남에서도 핵심 지역인데다가 신분당선 연장으로 인해서 교통 수혜도 좀 얻을 수 있는 매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입지 여건 분석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먼저 입지 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은 어쨌든 역세권이라는 부분인데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5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다.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부고속도로나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도 또 쉽게 차량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을 보시면 반포동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남 고속터미널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 환경,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강남역 쪽에 배치하고 있는 또는 강남 쪽에 있는 여러 가지 상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수 또 우수한 학군들이 또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마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이나 마트라든가 이것도 주변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하시기도 굉장히 편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한강도 바로 이쪽에 한강이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또 입지적으로도 훌륭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좀 위치하고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좀 인접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개발 호재가 이제 가치 상승의 가장 또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는 이제 교통에 대한 호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는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작년 2016년 중반기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역에서 신사역까지 신분당 연장선이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그렇다 그러면 신분당 연장선이 신논현역이 더블 역세권이 된다. 이제 그것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수원 이제 광교신도시까지 이제 이어지고 판교로 이제 거쳐 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사실 황금의 노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노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쪽은 향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또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생활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한남IC에서 양재IC까지 기본적으로 그 축이 이제 지화화되는 경부 고속도로가 지화화되는 이제 내용이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12월 달에 여기에 따른 세미나가 또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체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화가 되면 그쪽이 이제 공원이 되고 주변이 상업시설이 되면 지금 이 물건이 바로 우측에 현재는 이제
그 경부고속도로가 막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망을 이렇게 설치해 놓은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실제로 되게 되면 그쪽을 해제하게 되겠고, 그렇다 그러면 그 주변이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원이 이루어지게 되면 직접 수혜를 받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 이제 반포 쪽 관련해서는 대규모 재건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사실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그 우측에 이제 바로 이제 건너서 있는 편인데요. 이 같은 경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은 향후에는 이 지역 자체도 실제로 어느 정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노후가 된다 그러면 뭐 재건축에 대한 효과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과 함께요. 경부 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좀 개발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건물 특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이제 5층 중에 지금 5층에 해당되고요. 방 2개, 다락방 1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3개 정도의 방이 지금 있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실하고 욕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경우 CCTV라든가 엘리베이터 등이 이제 완비가 되어 있고요. 뭐 최근에 뭐 준공을 한 만큼 굉장히 깨끗한 형태로 잘 갖춰져 있고요. 뭐 특히 다락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또 활용할 수 있고, 또 애기들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이제 또 활용성이 뛰어난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락방이 있는 점이 눈에 가장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투자 금액 어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을까요? 네, 실투자금을 좀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매매가가 한 4억 4천만 원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가는 월 전체로 보시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한 1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대출은 2억 6천만 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네, 뭐 1억 3천만 원만 투자를 하면 실매수가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실수요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투자 형태로도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수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신혼부부라든가 아기가 1명 정도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입지가 훌륭하기 때문에 실제로 거주도 하고 편의시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유치이겠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수익형 부동산 형태로 이제 접근하시는 방법이고요. 월세를 받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주변에 배치하고 있고, 이 호재들 자체가 핵심 지역에서 주변에 이루어진 호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중에 또 그 효과도 더 커질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투자형으로 돼서 향후에 지가가 꾸준히 상승하는 걸 노리면서 투자하실 분도 적정히 또 괜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전체적인 사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어쨌든 간에 이제 약보합세 형태로 접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기 상황을 조금 면밀히 보시면서 두 번째로는 이 주변에 이제 개발 호재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걸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철저히 면밀히 따지셔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지역이 어쨌든 그런 호재가 밀지 않으면 사실은 이제 한동안은 어쨌든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물론 뭐 공황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약보합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유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매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신논현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6년 6월에 준공을 완료했습니다. 방 2개와 다락방 1개, 거실과 욕실로 이루어져 있고요. 총 5층 중 5층에 해당됩니다. 매매가는 4억 4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1억 3천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것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죠.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보다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매물은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2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층에 해당되는 건물이고요. 1층 상가와 원룸 1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9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물건은 총 5층짜리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짚어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를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서울을 전체로 봤을 때 이제 동쪽이 굉장히 많이 발전된 게 사실이고요. 뭐 서초구도 있고요, 강남구도 있고요, 송파구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 이제 동쪽으로 많이 발전돼 있는 상태고요. 서쪽으로는 사실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마곡지구라든가 뭐 상암 DMC라든가 또 홍대라든가 뭐 신촌 상권이 쭉 있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쪽에 서쪽에 마포구에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제가 추천 포인트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망원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에 있다. 이분거리에 있는 두 번째를 제가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이제 그 영역안에 당연히 발전소가 또 카페거리 조성이라든가 뭐 지하화 사업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 주변으로는 굉장히 지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런 쪽으로 이제 지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인리 발전소 공원화 사업과 함께요. 카페거리 조성으로 유동인구 유입이 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여건 분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입지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6호선 망원역에 이제 초역세권에 있다.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다음 상암동 쪽에 있는 상암 DMC 쪽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월드컵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쉽게 활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내부 순환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학교 같은 경우 성산초라든가 홍익사계 요고 등이 이제 배치하고 있어서 좀 좋은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강을 바로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뭐 상암 DM 쪽에 공원 이런 쪽도 있어서 뭐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6호선 망원역 초역세권에다가요. 한강 접근성도 좀 우수한 매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 호재들도 좀 살펴주시죠. 예, 제가 서두에 이제 뭐 개략적인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시면 사실 북쪽으로 보시면 상암 DMC가 있다는 게 어쨌든 큰 하나의 개발 호재가 되겠고요. 그 바로 위쪽에 이제 가재울 뭐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약간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합정 이제 균형 발전 촉진 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우측으로 가시게 되면 홍대 상권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신촌 상권이 있어서 굉장히 홍대 상권은 확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발전 자체가 지하화되고 카페졸이 조성이 되고 공원화가 된다는 게 있고요. 뭐 그 공원이 아니더라도 사실 옆쪽으로 한강이 또 공원이 있는 상태죠. 그럼 상암 DM 쪽에 보면 또 공원이 많습니다. 하늘공원이라든가 평화의 공원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가운데 위치한 아주 이제 입지가 훌륭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상암 DMC 구축으로 인해서 꾸준한 지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건물 특징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건물을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체는 5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층은 이제 상가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5개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원룸은 방 하나에 화장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뭐 가스 레인지라든가 또는 에어컨, 인터넷 등 풀 옵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1층 상가는 커피숍으로 운영이 중에 있습니다. 네, 뭐 1층은 상가 커피숍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 층은 풀옵션의 원룸이 여러 개 있어서 좀 안정적인 임대 소득이 가능해 보이는 물건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투자 금액 어떻게 되나요? 예,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나오는 전체적인 이런 이제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통건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기본적으로 한 20억, 3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한 30억 원 정도 매매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가 같은 경우는 보증금 5억에 월 한 830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출 한 16억 정도로 이제 예상을 하면 실제 투자금은 9억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9억 원만 있으면 대출을 받아서 건물주가 좀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들이 투자 대상이 될까요? 이게 뭐 사실은 30억이라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 뭐 저렴한 형태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자금이 있으신 분,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있지만 좀 노후에 또 연후에 나중에 이제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으면서 생활해야 되실 분,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자산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런 자산을 통해서 월세를 나오는 구조로 만드시는 이런 분에게 적당할 거로 보이고요. 물론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은 조금 쉽게 접근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물건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자금이 좀 있으시면서 이런 자금이나 투자 자금의 여유 자금을 활용해서 향후에 또 가치도 올려가면서 또 기본적으로는 월세를 누릴 수 있는 뭐 그런 분에게 적합한 물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매물의 미래 가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제가 이제 그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워렌 버핏의 이제 주식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이야기한 걸 조금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실은 가치에 기반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래 가치라는 것은 그 요소가 뭐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경제적인 사이클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먼저 따지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개발 호재가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제 그 서울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쪽 부분에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돼가고 있고 올라가는 상황에 있는데요.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이제 한강변을 따라 이렇게 형성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홍대 상권이라든가 또는 당연히 발전소라든가 합정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상암 DMC라든가 또는 한강이라든가 월드컵 경기지라든가 지금 이렇게 나열된 여러 가지 요소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개발 이슈가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개발 이슈가 연도별로 연차별로 진행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주변 가치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요. 초역세권에 이제 있는 데다가 이런 개발 가치로 인해서 주변으로 이 상권 자체도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건 나중에 계산해 보시면 평당 뭐 3.3제곱미터당 한 5, 6천만 원 되지만 지금 6, 7천까지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치 상승은 꾸준히 이런 요소로 인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투자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모든 이제 기본적인 그 물건에서 유의해야 될 사항은 입지에 대한 분석이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지가 이제 너무 사실 없는 경우보다는 이런 형태로 말씀드린 주변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지면서 그런 형태가 지속이 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냐가 일단 첫 번째 요인이 되겠고요. 사실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 상승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나 안정적인 임대 수익이 과잉한지 공실이 발생하는지 발전하는지 이런 내용을 조금 면밀히 살피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 매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6호선 망원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2년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5층 건물에 해당이 되고요. 대지 면적은 177.5제곱미터입니다. 1층 상가와 원룸 15가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30억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실투자액은 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투자의 정석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끝으로 무료 세미나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표님께서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016년 그 말부터 2017년까지 고객분들 이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에 올해 집값이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에 대한 걸 가장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이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인이나 내려가는 요인 또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적용돼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요인들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 제목은 이제 소액으로 성공하는 부동산 투자 전략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부동산의 동향이나 투자에 가장 적합한 물건들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재테크를 하기에 적당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하고 또는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